제가 지금부터 준비한 컨설팅 내용은요, 선생님들께서 주셨던 사전 질문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PBL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제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들도 여러 개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인식을 쌓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업 사례 한 가지 예를 함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전에 주셨던 컨설팅 질문과 함께 PBL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드리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Q&A 시간을 통해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두 가지 내용이 끝난 다음에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시겠죠? 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신다면 줌에 있는 반응 버튼에 따봉 한번 눌러주십시오. 따봉. 따봉 눌러주시면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화면이 다 꺼져 있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 지금 많이 눌러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인욱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수업 혁신 사례 연구대회 컨설팅인데요.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 3월 12일 날 자율적 수업 혁신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죠. 그리고 올해 수업 혁신 연구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수상자의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보고서 부담을 조금 낮춰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라. 그리고 수업 명인, 뭐 백인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해외 연수기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대폭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라는 게 올해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수업 혁신 사례 연구대회 및 자율적 수업 혁신 방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선생님들께 소개드릴 내용은 프라블럼 베이스드 러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재찬이라고 하고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는 이름은 달리쌤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곤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의 달리 플래닛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PBL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연구한 지는 10년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PBL 플래닛이라는 교사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고, PBL과 관련해서 그리고 PBL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단행본을 쓰거나 관련된 경력들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 경력들을 보여드리면 경력은 의심이 되지 않지만 왁구가 의심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 포토샵의 위력이 그렇습니다. 예, 제가 PBL 시작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에게 그리고 저의 교직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PBL 플래닛이라고 하는 교사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이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제가 PBL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PBL에 대한 선생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낮았고 관련된 연구물도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중에 나와 있는 단행본들을 찾아보면서 뭐가 PBL이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고, 책마다 PBL을 일컫는 말, PBL을 설명하는 표현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무엇인지 아는 게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 1년 정도는 그 개념에 대해서 답을 찾는 데 시간을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선생님들도 비슷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PBL? 프로젝트 수업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PBL에 대한 개념 정의를 첫 번째 슬라이드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PBL의 개념과 특징 이해하기. 두 번째, PBL 설계 과정 파악하기. 세 번째, 수업 사례로 PBL 이해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그 안에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주셨던 컨설팅 질문들에 대한 답을 녹여두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PBL의 개념이 다양해서 정확히 어떤 것인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딱 3분 동안만 PBL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은 박수 한번 눌러 주십시오. 박수. 네, 박수. 문시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태현 선생님. 네. 아, 잘 들리시네요. 김은희 선생님. 자, 가겠습니다. PBL은 무엇인가의 약어잖아요. 그래서 무엇의 약어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약어는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입니다. 이건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이런 건축물을 만드는 예술가를 양성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프로게티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모종의 결과물이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예술품, 건축물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기능을 써야 하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역량이 필요한 가업을 던져주고 이걸 진짜 해내는지, 진짜 만들어내는지를 보려고 했었던 게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였고요. 그로부터 그 다음으로 어디로 들러가냐면 실용주의 그리고 진보주의 교육으로 일컬어지는 존 듀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존 듀이는요. 반성적 사고와 실천적인 그리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교수 학습 방법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듀이가 프로젝트 방법을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듀이의 제자였던 킬패트릭이라는 사람이 더 프로젝트 메서드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학습법 우리나라에서는 구안법이라는 단어로 사용됐거든요. 그 방법을 이야기해서 프로젝트 학습의 초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은요. 그래서 어떤 주제와 질문에서 시작하고 모종의 결과물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는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PBL을 프로젝트 학습,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PBL을 일컫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Problem Based Learning입니다. Problem Based Learning은요. 영어 그대로 번역하자면 문제 기반 학습, 문제 중심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캐나다 맥마스터 의대 교수인 하워드 베로우스가 의대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교수 학습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창안해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지식을 잘 가르치면 환자를 딱 만났을 때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환자의 케이스가 담겨져 있는 잘 비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해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었던 게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에는 어떤 결과물이 존재하지만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에서는요. 결과물이 아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결과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셈인 것이죠. 근데 이것의 약어도 PBL이고 한국에서는 문제 기반 학습, 문제 중심 학습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또 언급되고 있는 PBL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Phenomenon Based Learning이라고 하는 현상 기반 학습입니다. 우리 사회 주변에 있는 현상들,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는 문제, 급식실에서 잔반을 남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교과를 융합을 해가지고 해결해내는 것, 이걸 현상 기반 학습이라고 하고 핀란드 현상 기반 학습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해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의 약어도 PBL이에요. 그러니까 PBL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PBL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만든 교육과정 공식 문서에서는 어떻게 언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프로젝트, 슬기로운 생활에서 국어과에서는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 프로젝트 수행 과정, 실과에서는 프로젝트 학습, 문제 중심 학습, 이런 식으로 교과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선되고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프로젝트 학습이면 프로젝트 학습으로 용어를 통일해야 되고 문제 기반 학습이면 문제 기반 학습으로 용어를 통일해야 하는데 교육 과정을 만드는 세부 교수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시고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디는 프로젝트, 어디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 어디는 프로젝트 학습, 어디는 프로젝트 수업, 문제 중심 학습 이렇게 다 용어가 달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라서 선생님들도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PBL은요. 이 5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수업, 문제 기반 수업, 뭐 문제 기반 학습, 현상 기반 학습이라고 칭하지 않고 저는 보통은 PBL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왜냐하면 PBL은 이 5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인식론적으로 보았을 때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라는 인식론에서 객관주의가 아닌 구성주의를 따릅니다. 구성주의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객관주의에서의 학습이라는 것은 교수자가 잘 알고 있는 지식을 학습자에게 잘 전달해 주고 학습자가 이걸 잘 인출해내는 걸 객관주의에서의 학습이라고 봤다면 구성주의에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학습자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 이걸 구성주의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학습, 문제 기반 학습, 현상 기반 학습 모두 다 이런 구성주의를 따릅니다. 최근 이야기되는 뭐 거꾸로 수업, 슬로우 리딩, 뭐 배움의 공동체 이 모든 것들도 다 그 기반에는 구성주의라는 인식론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자 역할을 바꿔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수자가 아니라 학습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실제성인데 이건 동기 유발을 이야기했던 켈러라는 학자가 있는데 켈러의 ARCS라는 동기 유발 이론에서 나오는 relevance 그러니까 실제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실제성은요. relevance 아니네요. 실제성은 authentic이죠, authentic. authentic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authentic이라는 건 이 진짜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BL에서 접하는 문제들은요. 어떤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같은 문제들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성은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렐러번스, 나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삶과 연계된 학습이라는 것은 이 관련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창의적 사고예요. 프로젝트 학습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유형의 PBL 모두 다 어떠한 창의적인 생각을 해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거나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들거나 사회적인 현상을 해결하거나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PBL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도 기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PB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단어를 쓰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이제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단어를 통해서 수업의 지향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4월 15일 날 발표했었던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 역량 강화 방안 교육부에서 나온 공문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을 지향한다."라는 식의 프로젝트 수업, 거꾸로 수업 그리고 뭐 토익 토론 학습 이런 것들을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PBL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혼자서 하는 유형도 있고요. 게임이 기반이 되는 것도 있고, 교사가 주도하는 것도 있고, 질문 기반, 디지털 기반 PBL도 있습니다. PBL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PBL의 유형은 정말 다양하고 PBL의 정의도 교사들마다, 연구자들마다, 뭐 작가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 질문, 현상, 결과물 이 4가지 단어를 넣어 가지고 정의를 해 보자면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볼까 합니다. 자,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 질문, 현상을 찾아내거나 학습자들이 교사가 제시한 문제, 질문,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하며 협업하고 결과물을 만들고 결과물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질문, 현상 이게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진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궁서체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PBL은 실제성이 있고 매력적이며 복잡한 도전 문제 또는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조사 탐구하며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 방법이다라는 정의도 있고요. 제가 흥미롭게 느낀 정의는 이겁니다. PBL이 아닌 것을 설명하기 쉽지만 PBL이 땡땡땡이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의견은요.
프로젝트 학습, 문제 기반 학습으로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게 외국의 현재 대세입니다. 그래서 존 라머가 PBL 월 PBL 웍스라고 하는 곳의 대표인데, 이 존 라머는 어 PBL이라는 것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PBL이라고 어떤 것을 PBL이라고 다 통칭하기는 어렵고 엑스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말하는 게 더 부합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학계에서는 프로젝트와 프라블럼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프로젝트 수업 컨설팅 위원이 있을 것이고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문제 기반 수업 컨설팅 위원이 있는데, 문제 기반 수업 컨설팅 위원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 PBL을 세 가지를 통칭해서 생각을 하지만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 학자들은 엄밀하게 따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에서는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고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선생님들께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논문을 참고해서 PBL의 개념을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교수자가 제시한 비구조화되고 실제적이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학습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 모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성, 학습자 중심 다 나왔죠. 그리고 문제를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을 수업 혁신 연구대회 주제로 하신다면 문제를 아주 잘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비구조화되고 실제적이며 복잡한 문제여야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질문이나 주제로 출발할 수 있지만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에 부합하는 본연의 것은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사전에 주셨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교사가 어느 정도 정해 놓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결 방안을 구성해 놓지 않고 학생들이 도출한 해결 방안을 따라가자니 올바른 방향일지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문제 중심 학습을 실현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성주의에서는요, 학습자의 해결 방안이 교수자가 생각하는 방안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수업이 그려진다? 그거는 어느 정도 보자면 객관주의적 인식론에 부합한 수업을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이 학습자들이 구성해내는 이 해답 자체가 그 안에 어떠한 적절성이나 또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PBL 수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상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요. 올바른 방향의 해결 방안일지, 이 올바른이라는 것은 교수자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수자가 만든 비구조화된 문제 안에서 올바른 답안,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적당한 답안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지, 이것과 엉뚱한 답안을 만들면 당연히 문제겠죠. 하지만 이 안에서의 적합성을 가지자면 교수자가 생각과 다른 해답이 나오는 것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PBL이 가져야 하는 문제의 특징을 소개하자면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워드 베로우스 캐나다 맥마스터 의대 교수라고 했었죠. 하워드 베로우스의 논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비구조화된 문제라고 했는데 이 비구조화다라는 단어가 약간 생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구조화라는 것은요, 해결 방안이나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수학 익힘책.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라고 하더라도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구조화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PBL의 문제는요, 비구조화돼요. 그래서 학습자에 따라 해결 방안이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1모듬에서 만든 답안이랑 2모듬에서 만든 답안이랑 답이 다 달라. 그러니까 다양한 해답을 추구하는 게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의 지향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구조와 실제성, 복합성 이런 요소가 PBL이 가져야 하는 문제의 특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럼 이 비구조화되고 실제성이 있고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베르우스는 어떤 식으로 제시했냐면 어떤 스토리를 줬어요, 스토리. 읽어 가지고 그 안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 읽은 다음에 이걸 해석한 다음에 여기서 문제를 뽑아내고 들어가야 될 요소들을 잘 생각을 해 가지고 해결안을 만들어내는 게 오리지널 정통 스타일이었다면 이야기죠, 이야기. 근데 초등에서 해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비구조화된 문제를 주더라도 문제를 좀 이해하는 것에서 좀 부족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간 정통에서 조금 더 나아진 방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과제 형식이나 미션 형식으로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랫부분에 있는 이 논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PBL 문제의 구체적 방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초등 스타일로 잘 뒷부분에 말씀드리는 사례는 이야기로도 제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어떤 과제나 공모전처럼 과제와 이야기를 한번 섞어 가지고 조금 더 쉽게 아이들에게 번안해 가지고 전달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BL의 모형입니다. 16 년도에 나왔던 논문을 참고했고요. 문제 제시, 문제 이해,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방안 공유, 평가 및 성찰, 이런 단계로 5 단계로 구성을 했는데 꼭 이 5 단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제시,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방안 발표, 이런 식의 3 단계도 되겠잖아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교 PB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의 핵심은 문제니까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또 학습이니까요.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 방안 공유하고 평가 및 성찰하는 것. 이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수업의 흐름과 동일하죠.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PB의 설계 과정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그전에 저도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잠깐 쉴 겸 선생님들께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잠깐 받고 2 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적어 주세요. 없으시다면 따봉을 눌러 주세요. 네, 하트. 하트. 네, 하트. 누가 누르셨죠? 하트. 네. 민윤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트. 네, 가겠습니다. 예. PB의 설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B의 설계 과정 파악하기인데요. 자, 이런 컨설팅 의견을 주셨습니다. "프로젝트 설계 시 초반에 미리 해 두면 좋은 작업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입니다. 4월 15일 날 교육부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교육부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함과 더불어서 교수평 일체화를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과서를 이용해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교육 과정을 읽고 나름대로의 교육 과정 문해력을 반영을 해서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과정을 한 번 더 곱씹어서 바꾼 다음에 그걸 수업으로 녹여내고 이걸 평가와 연결시켜라라는 게 교육부의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제가 얼마나 성취 기준에 부합하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요. 초등학교 5 학년 학생들과 했었던 수송수단 관련된 수업이었어요. 실과, 과학, 미술 이 5 가지 성취 기준을 이용해서 5 학년 1 반부터 9 반까지 이 수업을 했었던 해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PBL의 문제를 만들 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PBL 플래닝 선생님들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방법은 성취 기준을 보고 수업의 주제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 수업이 그랬어요. "수송수단 배워야 해." 그러면 수송수단 중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재밌게 가르칠 수 있을까?'
재밌는 문제나 미션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주제로 생각하는 것은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보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런데 이걸 PBL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성취 기준을 가지고 와서 이걸 배울 때 어떤 성취 기준을 더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선생님들께서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을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성취 기준을 통해 가지고 주제를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수동수단을 만들어야 해요. 근데 수동수단을 뭘 만들지 하면서 블로그 네이버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만든 거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이거 그냥 만들면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드는데 뭘 수송수단이라는 건 뭘 옮기는 거잖아요. 수송. 뭘 옮길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옮겨. 그럼 옮길 필요가 있거나 옮겼을 때 재미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옮겼을 때 재미가 있으려면 옮기는 순간이 아슬아슬할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떠올리게 됐던 게 '아 계란을 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3월 달에 그 해에 하는 PBL을 월별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요. 그때 사용했었던 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성취 기준 카드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성취 기준 카드를 쭉 붙여 보고 관련된 것들 '이렇게, 이렇게 덧붙이면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송수단, 가상 문제 뭐 이런 식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떠올렸죠. 그 평가 요소 여기 보시면은 성취 기준 카드에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 2022 개정교육 과정도 보시면은 이 평가 기준 요소들은 다 있습니다. 수송수단과 수송수단의 의미 알아보고, 수송수단의 기본 요소 설명하고, 수송수단 구상 제작하고, 이거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런 건 언제 평가해야지, 어떤 활동으로 평가해야지를 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평가 요소는 이거였습니다. 다양한 발성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수송수단을 만들어 보고, 수송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속력을 비교해 보고, 속력을 직접 구해 봐라. 그러니까 하나의 PBL 안에 다양한 성취 기준과 다양한 평가 요소가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이 계란 왕자 구출 작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스토리가 있는 문제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포스터를 학년 복도에 딱 붙였어요, 크게 인쇄해 가지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계란 왕자의 구출 작전 뭐야?" 라고 막 말하니까 이거 이거야."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는 인제 그때 수업하고 제가 부연 설명했었던 PPT를 찾지를 못했는데, 그때 이 문제들을 쪼금 더 제시해 준 겁니다, 부연 설명이요. 그래서 저는 시작을 이런 포스터로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제나 이야기가 있다면 학생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저는 그 방식으로 포스터를 사용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PBL 5 가지 모형 이해하시죠? 이 순서에 맞춰서 선생님들께 소개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PBL 수업의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해요."라는 컨설팅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자, 문제 제시. 계란 왕자 구출 작전 포스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 이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문제 이해.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PPT로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계란 왕자 뭘로 만들어요? 그리고 뭐 어떤 게 이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를 이해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수송수단의 의미와 기본 요소, 자동차 제작 아이디어 구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문제가 잘 되어 있으면 이 문제를 풀어내서 아이들이 이 안에서 협업을 해 가지고 문제 해결안만 만드는 형식으로도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PBL처럼 어떤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학생들이 결과물을 만들게 되니까 정통의 문제 해결 방안만 이야기하는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해결 방안만 생각할 수 있는 형식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구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을 구분했습니다. 수송수완의 의미와 기본 요소, 아이디어 구상, 구상도 그리기, 제작하기 이런 식으로 단계를 쪼금 세분화했어요. 그러니까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의 변형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PBL 안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수송선의 의미와 기본 요소 부분에서는 강의를 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강의를 하지 않고는 조금 설명하는 게 교육적 효과성이나 시간적 효과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설명해 줬습니다. 조양, 구동, 제동 장치라는 게 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이거다.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송선을 그려본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한 이유는 관련 성취 기준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계란 왕자 자동차 제작 아이디어 구상한 다음에 구상도를 이렇게 그려봤죠. 이건 디지털 드로잉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계란 왕자 구출 자동차를 이렇게 모든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 공유에서는 해결 방안이라고 할 것 없이 결과물을 공유하거나 우리가 만든 게 지금 문제 해결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만든 자동차를 발표하고 학급별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동차를 두 개 이어 붙인 곳들도 있었고 계란판 딱 가져다가 계란을 딱 실었죠. 아시겠지만 이거는 삶은 계란이 아니라 날계란. 제가 학교 앞 마트에서 날계란 그때 몇 판이었죠? 5판 정도 사와가지고 아이들에게 5학년 학생 전체에게 나눠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자동차 발표하기 학교별 대회 참여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도에서 쭉 모여가지고 물체의 이동 거리와 걸린 시간 조사하기 위해서 속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내가 만든 우리 조가 만든 자동차 출발시켜 보고 이동 거리와 걸린 시간 조사해서 속력 구해보는 활동이 이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및 성찰에서는 학습 결과 평가하고 성찰일기 썼죠. 그런데 속력 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구했습니다. 더 멀리 대회가 있었고 더 빨리 대회가 있었죠. 그래서 우승 갈끄니까 팀이 가장 멀리 가서 2차 때 5m 30cm 가가지고 1위. 그리고 더 빨리 대회에서는 속력으로 구했을 때 5m 5m 10cm 갔는데 5.7초에 갔었던 누빠 남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팀이 더 빨리 대회 우승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성찰하기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글을 적게 됐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모든 친구들의 배려가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에서 이긴 까닭은 이렇게 이렇게 다음 PBL 할 때 더욱 열심히 참여하고 멋진 완성품을 만들어내리라고 다짐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또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10월의 어느 날 또다시 PBL이 시작되었다. 대회를 열어 경쟁하는 PBL이었다. 지루했던 실과 시간에 자동차를 만들다니 기회가 됐다. 그리고 나는 수송수단의 세 가지 요소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나와 친구들 결정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동차가 더 빨리 가려면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걸 생각해 봤고, 이렇게 하고, 처음에 팀들이 장난치고 떠들고 했는데, 점차 하다 보니 어느새 망하면서도 계속 나쁘지 않았다. 처음엔 계속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이번 올해 수업혁신 연구 사례 이야기하고 있지만, 선생님들 PBL도 중요하지만, 교육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소가 수업혁신연구대회에 평가 체크리스트에 저는 들어갈 것이라고 감히 예상합니다. 이거 어디 들은 게 아닙니다. 전 평가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컨설팅 위원은 평가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수업혁신연구대회에 나간다면 저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현재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HH, HT. 자, 이거 약어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십시오. 뭔지 아시나요? 이거 아시는 분 올해 입상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HT. 적어주세요. 아, 강현지 선생님. 아,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이터치 하이테크. 하이터치 하이테크입니다. 네. 하이터치 하이테크가 이야기 뭐냐면요. 강현지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하이테크는 아시겠죠? 이건 뭐 지금 교육부 장관님이
예전부터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개발은 많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터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정서 학습, SEL, 소셜 이모셔널 러닝,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수업 보고서 안에는요,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와 함께 SEL과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협업에 대한 내용이 잘 녹아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에만 포커스가 맞춰졌다. 그러면 높은 점수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교육과정 평가원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점 여기 댓글로 달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두 가지를 다 넣으셔야 해요. 디지털과 상호작용. 그래서 이 성찰일기 아이들의 이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 어떤 팀빌딩 활동도 좀 들어가면 좋겠고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연구 차실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팀빌딩 과정을 거쳤는지 상호작용 강화에 대한 노력이 보고서에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이거 너무 지금 꿀팁을 드려버렸네. 예. 아쉽지만 모두가 다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이 부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학기 때 수업 촬영까지 다 해가지고 마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보고서 나중에 쓰시려면 참고 문헌들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시중에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을 선택해서 오셨기 때문에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책이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인데 경기대학교 장경원 교수님의 책인데요. PBL로 수업하기 2015년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PBL 수업 2019년에 나온 책이에요. 여기 보면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냐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면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수업할까라고 하고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냐 프라블럼이냐 그런 것들은 최근에는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묘하게 요 제목으로 책이 나왔다는 거죠. 이건 2023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처음 공부할 땐 저는 이 책 봤었고요. 뭐 지금 나온 지 거의 10년 됐잖아요. 이 책도 유용했고 이 책도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또 지도 보고서 쓰시려면 참고문은 필요하시니까 논문도 많이 보시겠지만 이 단행본도 추천드리고 사실상 그런데 저는 외서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어,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나온 단행본에서 하는 PBL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외설을 많이 봤는데 지금 제가 이 사진 어디서 찍었냐면 오늘 아침에 저희 반 교실에서 교실 마룻바닥에다 놓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교실에 있던 책 이 세 권이 있어가지고 찍었고 외에서는 교실에 있던 책들이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부터 시작해서 수학교과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그리고 스팀과 접목할 수 있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영재교육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그리고 이건 이 최근에 PBL 거의 PBL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어가지고 관심 있어가지고 PBL 심플파이드란 책인데 이 책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팀과 관련된 책들 그리고 이 책도 저는 재미있게 쓰여졌었던 것 같아가지고 도움을 조금 받았던 책들입니다. 그래서 외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위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과 이 다음에 소개할 책의 다른 점은요. 이것들은 어떤 인공지능과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이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최근 1, 2년 사이에 한국 교육계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수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디지털 선도학교, 인공지능 선도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됐죠.
저는 현재 디지털 선도학교 현장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AI 코스웨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지금 아마 다음 주부터 한국교과서재단에서 AIDT 현장 검토본 검토위원을 뽑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냈던 책이 이 책입니다.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인공지능 수업 디자인이라고 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 기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AI 활용 PBL 수업 사례 를 이야기를 했는데 책 홍보 같아 보이지만 홍보는 아니고 안 사셔도 됩니다. 빌려 보셔도 됩니다. 자, 교과별 AI 디지털 활용 수업, AI 디지털 도구와 배움 예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PBL 수업을 쭉 했던 내용들을 중에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을 활용해 가지고 PBL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실천했던 사례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례들마다 QR 코드를 넣었거든요. 그 QR 코드를 찍으면 제 블로그에 그 수업 사례들이 나와요. 그래서 달리 플래닛이라는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이 에듀테크 활용 PBL 수업을 보실 수 있고 인공지능과 접목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수업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수업 사례랑 더불여서 책들 몇 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기본적인 컨설팅 내용이었고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 받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컨설팅 사전 질문을 주셨던 내용에 대한 답은 다 해드렸는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실시간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또 생각하실 시간 조금씩 드리도록 할게요.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현지 선생님 잠시만요. 공유 일단 중지해 보겠습니다. 네, Q&A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강현지 선생님 질문은 제가 이곳에다가 그리고 이인욱 선생님 질문 문시원 선생님 질문 네, 이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지 선생님 질문부터 말씀드릴게요. 구운정 선생님. 네, 선생님들 제가 지금 패들렛 화면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복부 안 할 수 있어서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Q&A 보세요. 이인욱 선생님, 김선진 선생님. 예. 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입력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답변은 패들렛의 Q&A 코너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현지 선생님, 프로젝트 결과물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피드백은 따로 어떻게 하시나요? 아, 저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이라는 이 5가지 관한계에 맞춰가지고 프로세스를 진행했는데 저는 PBL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PBL을 운영할 때는요, 6가지 단계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질문하기, 계획하기, 탐구하기, 개선하기, 공유하기, 성찰하기인데요. 이 네 번째 개선하기 단계에서 PBL의 결과물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막도록
중간 발표를 하고 개선하면서 피드백을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발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지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자, 주로 어느 교과에서 문제를 만드시나요? 수학과에서도 문제를 만드시나요? 라고 했었는데, 주로 저는 사회, 국어, 미술을 이용했었고, PBL 플래닛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사회, 국어, 미술. 그런데 수학에서도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수학 같은 경우는 통계 부분에서만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통계가 아닌 부분에 어떻게 PBL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학 관련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외서를 봤었는데 거기서도 약간 연산과는 관결시키기 어렵고 통계나 도형 쪽과 관련해서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6학년에 나오는 전개도 만드는 것. 이 전개도가 결과물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연산과 연결시키긴 어렵고 수학과 같은 경우는 도형이나 통계 이쪽이랑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 교과에서도 PBL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 교과에서도 당연히 PBL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미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인공지능 수업 디자인에 삼았던 사례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기 PBL이 있었어요. 이건 미술 교과가 중심이 된 PBL이잖아요. 이모티콘 만드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목할 수도 있고, 제가 아이들이랑 했었던 또 PBL 중에 라이온 킹 PBL이 있었는데 이 PBL의 결과물은요. 라이온 킹 음악을 연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방식은 조금 더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은정 선생님, PBL 수업 지도안 어느 정도의 정형화된 틀이 있을까요? 근데 이건요, 정말 지도안마다 다 달라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인공지능 수업 디자인에 넣어놨던 것은요, 통장으로 보는 PBL이라고 해가지고 지도서로 치자면 단원 전개 계획 같은 거, PBL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흐름도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건 전체 흐름일 뿐이지 본시 수업안은 또 아니잖아요. 이 책에는 본시 수업안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정형화됐다고 말하는 틀이 사실상 존재하기 조금 어렵고 제가 여러 가지 PBL 관련 단행본들을 봤었는데 방식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구은영 선생님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제가 연구대 수상작을 문제 기반 학습으로 했었던 걸 네 가지 찾아가지고 이렇게 링크를 뒀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그 이 선생님 연구대 수상작들은 지도안을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 한번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생들의 문해력 이해가 낮거나 학습에 느린 학습자가 많은 경우에도 PBL 해결이 무난하게 이루어지나요? 라고 하셨는데 문해력이 낮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성실도가 부족한 학생들이나 느린 학습자가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래서 PBL은 이 집단을 구성할 때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 선장을 누구로 지정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서 가장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학생들을 모든 별로 꼭 집어넣고 이 문해력 이해가 낮은 학생들, 느린 학습자들을 좀 골고루 배치한 다음에 그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쉬운 과제를 주고 그걸 허용하도록 모두 반에서 규칙을 세우게 권장하는 편입니다. 저학년 PBL 사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요. 제가 했었던 PBL 사례 중에 제 블로그에 가짜 빼빼로라고 입력하시면 가짜 빼빼로라고 입력하시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했었던 PBL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가짜 빼빼로 예, 여기 있습니다. PBL 수업 가짜 빼빼로를 만들어라. 여기 링크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선임 선생님께 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올라온 답변은 다 드렸네요. 혹시 또 이해의 답변이 있으신가요? 이해의 질문이 있으신가요?
근데 막상 지도안을 쓰는 걸 시작을 안 하시면 질문이 떠오르지 않아요. 쓰다가 알게 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저는 여기다 이제 댓글로 답변을 드릴 생각인데 다른 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에 패들렛에 질문 올려두었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제 패들렛에 답변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질문이 생각나지 않으시더라도 추후에 질문이 생각나시다면은 단톡방에다가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패들렛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글로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리고 지금 소개했었던 PBL 사례는요. 올해 교육부 중앙연수원에서 만들어지게 될 프로젝트 수업 연수 안에서 아니죠. 학생 참여형 수업 연수 안에서 컨텐츠로 만들어져서 올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미 작년에 촬영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그중에 일부분을 소개드렸고 또 그곳에는 없는 내용도 여기다 덧붙여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의 수업 혁신 사례, 연구 사례 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면서 그 부분에 제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미력하지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톡방 주소요? 네, 단톡방 주소는 그 제가 이메일로 다 안내해 드렸는데 이메일에 한글 파일에 단톡방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될 거예요. 심유진 선생님. 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의 시간을 절약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로 들어오시면 된다.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선생님들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컨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